자, 봅시다. 함수, 내신, 출제조망. 출제조망 수업을 좀 할 거예요. 예. 여기는 여러분이 개념서를 좀 읽었다는 전제로 수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말 그대로 내신의 어떤 문제들이 주로 나오나, 이런 거를 살펴보는 약간의 활용이 좀 많이 들어간 문제들이라서, 기본적인 개념에서 꼭 돌아봐야 될 것들만 다시 설명을 할 테니 이 앞에 내용이나 이런 거는 잘 읽어보세요. 자, 다시 함수 단원. 이 출제조망으로는 함수 단원이 총 3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냥 하나인데 아이고, 이게 검정색이네. 그러니까 단원에 이름을 붙이자면 함수란이야. 함수란 무엇인가. 그래서 말 그대로 정의부터 시작해서 함수란 이런 것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나 함수 했었는데 2차 함수도 함수고 1차 함수도 함수고 함수 얘기 엄청 많이 들어왔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게 문제예요. 너희들은 함수의 정의를 배운 적이 없이 함수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 함수 실사례로.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등학생한테 이 괄호 곱하기 얼마 이렇게 괄호의 역할을 설명할 때 그냥 괄호를 던져준 다음에 야, 이거 괄호는 항상 먼저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먼저 잔뜩 시켜놓고 나서 이제 수학에서 괄호란 하나의 숫자로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알려주면 원래 자기가 사용하던 거니까 그게 더 귀에 잘 들어오고 인식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뭐 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바로 들어간 경향이 없잖아 있지. 어찌됐건 간에 뭐 어떤 이유에선 간에 우리는 함수를 먼저 접했어요. 먼저 접하고 함수의 실사례를 먼저 접한 다음에 이제부터 함수의 정의를 들어가니까 항상 5개념이 문제야. 5개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5개념 하나만 제대로 잡고 들어갑시다. 내가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너희가 해야 될 대답이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배우는 사람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로 사실관계가 그러해서 전국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함수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똑같은 대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너희가 갖고 있는 5개념을 어떤 그 급박한 순간, 중요한 순간에 제대로 다잡을 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점이라서 그런 거예요. 승범아,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좀 기대를 해봤다. 단어 하나요. 수. 닥치고. 강호, 함수에서 땡. 정의역. 굿잡. 우진이가 맞췄어요. 성이야. 예. 성은 정답을 맞춰. 별표 100만 개를 쳐도 시원찮을 놈인데, 야, 함수는 정의역에서 시작하는 거야. 정의역에서 시작해서 정의역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함수는 정의역으로 시작하는 거야. 정의역이 없는, 정의역을 정해주지 않고 바로 함수라는 걸 만든다고? 불가능. 성립 불가능. 그러니까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의역인데 문제가 내가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하냐면 니네는 이런 걸 먼저 배웠단 말이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그런 다음에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 그러더니 1,2 빡 찍고 1, 2 딱 찍고 붕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 그려봐 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지.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적어도 여기 함수 단원이 너희의 시험 범위인 기간 동안에만큼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예, 뭐냐면 이거 그려봐 라고 하면 역으로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정의역 어디예요? 라고. 알겠어요? 정의역 어디예요? 이게 정의역 x가 만약에 마이너스 1, 0, 1이잖아요? 마이너스 1, 0, 1이면 이 그림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점 3개로 끝나는 그림입니다.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 정의역이 x바 x는 0에서 2 사이 요렇게 만약 줬다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요렇게 그리고 끝나야 되는 거야. 이런 데는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지. 그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려선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는. 어? 그럼 이거는 x바 x는 실수예요. 알겠어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이 모든 x값에 대한 모든 y값들이 연속적으로 점으로 하나씩 다 대응이 된 다음 쭉 연결된 그래프가 나오는 거야. 예. 근데 이게 왜 내가 자꾸 5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수학에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함수의 예외 조항 중에 실수 전체인 정의역은 생략 가능.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단 말이야. X축 전체가 자신의 정의역일 때 이 정의역을 주는 행동,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다 라는 말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외 조항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함수라는 애를 먼저 접할 때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함수를 먼저 접할 때 이 예외 조항인 애들만 다뤄온다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인 애들만 쳐다보고 풀고 그리고 내내 그걸로만 익숙해 있다가 이제 갑자기 지금 이제 함수 정의 들어와서 정의역을 가진 함수를 이렇게 내주면 자기도 모르게 다 그리고 있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다 그려. 선생님 이상해요. 선생님 최대값 안 나오는데 이상해요. 정의역 보라고. 정의역. 알겠죠? 그만 강조할게요.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역. 그 정의역을 인식할 때 우리가 좌표 평면 이렇게 어차피 대응체로 하는 거는 집합 대 집합의 대응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짧게 나오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함수를 그래프 좌표 평면 상에서 봐요. 그럴 때 정의역은 항상 뭘로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라고? 머릿속에 인지를 할 때 커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커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4가 예를 들어 정의역이다 라고 하면 왼쪽에서부터 커튼이 쭉 닫혀와서 여기 마이너스 1까지 딱 멈추고 4까지 오른쪽에서 커튼이 쳐져와서 4에서 멈추고, 그러니까 여기 안 보이고 여기만 무대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 그 이미지가 맞아요. 너희는 여기밖에 못 본다. 정의역을 이렇게 내주면 이쪽에 있는 정의역은 볼 수 없다예요. 볼 수 없다. 예상은 하겠지만 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커튼을 3의 왼쪽에다 쳐놓고 오른쪽만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물론 가운데 커튼을 쳐놓고 양 끝을 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드물지만 어쨌든 정의역은 항상 이렇게 좌우에서 치는 커튼을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최대값을 물어도 여기서 찾아야 되고 최소값을 물어도 여기서 찾아야 되고 변화나 주기성을 따져도 연속성을 따져도 딱 정의역 안에서만 따지는 거야. 그걸 벗어나는 건 관심도 없고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 알겠죠?
드물게 공역을 주는 경우 있어요. 공역을 주는 경우. 이제 와서 얘기인데 함수의 정의가 뭐냐?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 이 정의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 장원아. 값 하나 정의역 x의 값 하나 더 공역 y의 값 하나씩만 되는데요. 오, 기대 이상이야. 상당히 근접했어. 보통은 그 정도 말도 제대로 못해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화살표 별소리 다 나오고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원이 혹시? 함수의 정의. 너 나름대로 기억하고 있는 함수의 정의. 강사가 늙어서 들을 수가 없다. 들리질 않는다. 기억해 두세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정의역이라고 그랬지. 정의, 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여기까지.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공역의 원소에. 말이 살짝 다르지? 예. 여기는 모든 자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안 들어가요. 다시 말해 정의역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공역은 다 참여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공역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되는 것, 이것을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오직 하나씩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한데, 오직 하나씩의 그 하나씩의 대상이 누구냐? 주어가 누구냐? 정의역이에요. 정의역 원소예요. 따라서 우리가 함수가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가늠할 때 가장 흔하게 보는 케이스가 이거죠. 여기 있는 두 개의 원소가 여기 하나에 대응이 된 케이스와, 이거는 함수가 되는데 문제 없다. 그런데 이렇게 대응되는 것, 이런 거는 함수가 안 된다 라고 할 때, 그 오직 하나씩의 주체가 누구냐면 정의역이라는 거예요. 정의역 1이라는 정의역 원소 입장에서 오직 하나의 대응이 됐고, 2라는 정의역의 원소 입장에서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됐고, 공역의 원소 입장에서 나한테 두 녀석이 대응을 하러 오는 것은 함수와는 무관한 얘기다, 이거지. 함수의 정의와는 무관한 얘기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정의역의 원소 입장에서 오직 하나가 아닌 두 개의 공역의 원소에 각각 대응을 시키는 경우는 함수가 아니다. 또 다른 이유로 정의역의 원소 중 대응을 못하는 녀석이 있다. 여기서 오직 하나라는 건 두 개가 안 된다라는 말도 되지만 0개도 안 된다라는 말도 돼요. 0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딱 하나는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대응 못한 것도 함수가 안 되는 이유죠. 그러면은 이 상태를 그래프로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프로 이해하면 딱 알아보기 편한 방법이 이미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 X축을 레이저 하나가 이렇게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레이저 하나가 다니면서, 레이저라는 건 빛을 직진으로 쏘는 도구니까 여기를 다니면서 위아래로 레이저를 쏘는 거야. 그러면 지 빛이 일로 뻗건 뻗겠지. 그때 이런 식의 그래프가 탕탕탕탕 여기 내 레이저와 부딪히는 점이,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점이 연속적으로 지나갈 때 반드시 하나씩, 한 번, 오직 하나로 대응이 되면 함수가 맞는 거예요. 대신 Y의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내 Y 값에 대응한 X 값이 두 개인 거죠. 이런 거 상관없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으면 얘는 여기를 쏘는 레이저가 이렇게 지나가도 여기는 아예 못 만나고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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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지. 이렇게 자기 레이저에 2번씩 맞으면 함수가 안 되는 거다. 연속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요런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X축, Y축에 대한 대응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는 이렇게 가는 함수가 있다. 그럼 이 함수가 맞냐? 라고 하는 것과 어떤 함수는 이렇게 되는 함수가 있는데 그냥 같은 함수를 90도 정도 돌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회전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함수가 되고 얘는 함수가 안 된다. 방금 전에 이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니면서 한 점씩 만나는 거랑 이렇게 오다가 땅 하면 여기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겠지. y가 무한계 대응돼요. 이런 애는 함수가 아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와서 이제 여담이다만, 우리 직선의 방정식 지나왔잖아요. 얼마 전에. 직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일반형이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냥 얼핏 생각하면 이 y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는제로 하면 일반형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주 엄밀한 구분에서 얘는 1차 함수라는 말을 쓰는데 1차 함수라는 말을 쓰는데 얘는 1차 함수에 그냥 통용적으로는 1차 함수라는 말을 써서 사용하긴 하는데 아주 엄밀한 의미에서는 1차 함수가 안 돼요, 이거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녀석은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여기 기울기라는 개념이 존재해서 이 기울기가 존재하려면 값이라는 게 있으려면 아무리 작아져도 음의 무한대 정도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커져도 양의 무한대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은 표현할 수 없다는 거지, 이 녀석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b에다가 0을 넣는 행위로 b에다가 0을 대입하는 행위로 무슨 x 더하기 c는 얼마?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표현이 가능하거든. 이 말은 좌표 평면 위에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생기면 이건 직선은 맞는데 이거는 함수가 아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함수의 정의 상에서 x의 정의역의 원소 하나당 y가 하나씩 대응되지 못하고 여기 오면 무수히 많은 값들이 대응이 되는 이런 그래프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함수자를 못 붙여요. 얘는. 너희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리고 뭐 이제 1대1 함수, 1대1 대응 이딴 얘기들 진행이 됩니다. 정의는 다 외워두세요. 이거는 별거 아니고 이제 표현 함수라는 대응을 우리가 x 그러면 이렇게 보통 쓰고요. y 그렇게 하면 0, 1, 2, 3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를 갖다가 꽂거나 아니면 이것도 엄연히 이렇게 x축, y축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공역으로
0, 1, 2, 3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격자점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응 준비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에서는 이제 화살표로 대응을 표현하고 이런 그래프에서는 점으로 대응을 표현하는데 그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에 이런 표현도 있다. 그냥 익숙해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f 땡땡 할 때 f 요 놈이 그 함수의 이름이고요. 이름. 그 함수를 다른 함수와 구분하는 이름이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애 중에 화살표의 왼쪽이 정의역의 원소, 화살표의 오른쪽이 공역의 원소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거는 x가 x로 대응이 된다. 다시 말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것이 마이너스 1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야. 0을 넣으면 0으로, 1을 넣으면 1로, 소위 말하는 항등함수죠. 근데 그럼 얘랑 똑같은 표현을 쓰면 fx equal x다 이거는 얘를 똑같은 표현으로 쓰면 gx equal x 제곱 마이너스 1이다거든. 이것도 hx는 루트 x 플러스 1이다 이런 거고요. 얘는 ix는 x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이건 심지어 케이스 기호라고 하는데 정의역에 따라 케이스를 갈라놓은 녀석이기도 해요. 얼핏 보면 다 함수처럼 생기지 않았냐? 이 뭐 1차 함수, 2차 함수, 우리 다음 단원에 할 무리함수, 유리함수, 이거 다 함수자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질문이 뭐냐? 강호야?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은 뭐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삼고 있는 거야? 다 5개 다 함수처럼 보이잖아요. 뭐야? 얘들아, 내가 수업을 하면 이게 촬영상의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촬영하는 동안에는 한없이 기다려주질 못하니까 근데 수업에 계속 너희가 귀와 눈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뇌로 참여하고 있다가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던지면 10초 이내로 대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떤 종류건 내 얘기가 질문 요지가 뭔지 모르겠어? 얼핏 봐도 그냥 함수같이 보이잖아. 이런 함수 되게 많이 봤잖아 우리. 다 함수의 모양으로 생겼어. 근데 여기서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구하여라. 무슨 말이냐고.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야? 응? x 원소 하나가 대입하는 y가 있는 함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치. 정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공아, 둘 다 일하는 김에 네가 설명해봐. 뭐야? x 원소가 x의 모든 원소가 y에 대응. x의 모든 원소가 y에, 즉 공역의 원소에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야. 공역을 벗어나게 되면 함수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다 함수같이 생겨도 실제로 마이너스 1, 0, 1을 여기다 다 넣어볼 거고요. 그럼 얘의 그 대응값, 즉 함수값들의 집합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과 0과 1이 되는데 공역에 애초에 마이너스 1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말하자면 이런 데다가 이렇게 화살표가 날아가는 거지. 공역의 원소에 꽂히질 못하고. 그러면 우리의 정의상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넣어볼 거고 0 넣어볼 거고 1 넣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1은 0에 0은 마이너스 1에 1은 1에 이것도 마이너스 1의 존재 때문에 함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식. 그렇게 했을 때
예, 적어도 여기 세 개가 요 안에 있는 원소에 가서 대응이 돼야 된다. 지금 이 얘기는 이렇게 유한집합 원소로 되어 있는 원소날법으로 되어 있는 유한집합 두 개에서의 대응으로 보면 진짜 쉬운 얘기지. 예, 정말 쉬운 얘기인데 요게 그래프로 가면 똑같은 얘기인데 살짝 혼란을 줍니다. 너희들이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의 아이디어를 연속함수로 만든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세요. 서류를 지금 넣어가지고 프린트를. 자, 문제 취지 파악했어? x에서 x로이니까 이 말의 추정을 해보면 에서 로이니까 여기 x가 정의역이자 x가 공역이란 뜻이에요. 정의역이자 공역. 내가 지금 박스를 표현했는데 이 박스가 1부터 3까지 아까 정의역은 커튼 치는 거다라고 했는데 커튼을 요렇게 여기까지 친 장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역 지정은 원래 잘 안 해주는 편인데 공역까지 지정을 하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도 닫히기 때문에 박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정사각형의 박스가 1에서 3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 장원아, 함수야 아니야? 왜 아니야? 정의역의 범위를 나가는 첫 번째 거 응. 편집 거 맞아요. 함수 맞아? 그럼 얘는 아니에요. 함수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닌 이유를 말해. 공역의 범위 밖에 어. 나가 있어가지고 공역의 범위 밖에. 정역의 원소가 공역 바깥의 원소와 대응이 돼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강호 알아들어? 그러니까 당장에 1이라는 값에서 어디에 대응이 됐지? 라고 살펴보면 이렇게 와서 여기에 대응이 된 건데 이 대응이 됐다라는 건 점이 찍혀서 그렇지 실상은 대응되는 y값은 여기잖아요. 네, 여기를 보시면 1, 3 범위를 한참 벗어났죠. 한참. 그러니까 실제로 공역 범위 안에 들어와서 대응하게 되는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인 거예요. 요 사이에 있는 x 값들만 간신히 공역 범위 안에서 대응을 한 거야. 그러면 정의역은 1에서 3인데 이만큼과 이만큼이 놀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대응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아까 그 유한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몇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함수가 아니에요. 반대 급부로 이렇게 되면 1의 대응값이 여기, 그리고 그 옆에는 여기, 그 옆에는 여기, 그 옆에는 여기 하다 보면 3의 대응값이 여기. 그 마지막으로 대응받은 y값부터 처음으로 대응받은 y값까지를 이렇게 영역으로 칠하면 요만큼의 y값들만 대응을 받은 건데 이만큼을 공역이라고 할 때 요만큼을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지. 대응을 받은 y값들의 모임. 그래서 그냥 똑같은 박스에다가 두 개의 직선을 관통시킨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녀석은 함수가 아닌 거고 이 녀석은 함수인 거다.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보통 윗벽, 옆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윗벽은 절대 관통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곡선이든 직선이든 간에 관통할 수 있는 건 옆벽뿐. 함수가 되려면. 그런데 그 와중에 함수가 될 때라는 질문이고요. 여기서 A의 최대값은 이라는 질문은 A가 역할이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 기울기가 최대이려면 이 직선이 최대한 서서 함수가 되고자 한다면 옆벽을 건드릴 수 없고 위아래 벽은 건드릴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제일 큰 상태는 바로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를 관통하는 값이겠지. 반대로 기울기의 최소값도 이쪽 모서리에서 이쪽 모서리를 관통하는 값으로 나옵니다. 그래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은근히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야. 아니 이게 실제로 실수는커녕 아예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걸? 이거 더 어렵게 만들면 어우씨 어디 갔지? 아, 이 합성함수에 나오나? 아닌데. 여기 어디 나와야 맞는데. 어디 갔지? 에이씨, 나중에 나오면 얘기하자. 뭐 비슷한 얘기로 1대1 대응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갑시다. 이번에도 함수가 되도록 지금 얘만 쳐다보면은 아래로 볼록에 또는 위로 볼록에 K 때문에 이렇게 걸리는 2차 함수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님.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역이라고 그랬고 정의역이 고작 정수 3개짜리 원소를 갖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었을 때의 대응하는 좌표값은 3개인 거예요. 3개. 그 3개가 다 3, 4, 5 안에 있어야 하는 거고. 지금은 무슨 함수가 되도록이 아니라 그냥 함수가 되도록이기 때문에 3, 4, 5 중에 하나에 걸리면 됩니다. 만족하는 상수 K의 합은 하고 구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한 이야기예요. 보기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떠나서 우리가 그냥 알아보면 돼. 알고 있는 함수의 종류, 이름 갖다 대면 돼요. 여기서 다니는 레이저가 이렇게 쓸고 지나가면 2점씩 만나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건 함수조차가 아닌 거고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씩 더더더더더 만나면서 가는 거 보이니까 함수 맞고요. 함수 맞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 요것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예,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만나는 거 보이지? 예, 함수 맞아요. 이번에는 똑같은 레이저를 Y에서 아래로 위로 이렇게 쓸어봐.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쓸어보면 이 대응이 이번에도 하나씩만 부딪히는 게 있어요. 하나씩만. 이렇게 부딪히면 1대1 함수 내지는 1대1 대응입니다. 연속함수의 그래프에서는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예, 공역이 좀 남냐 안 남냐의 문제인데 공역을 대부분 실수 전체로 주기 때문에 1대1 함수와 대응을 연속함수에서 구분하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경우에 이렇게 가면서 하나씩 부딪혀서 함수가 된다, 함수가 된다, 함수가 된다, 함수가 된다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y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가서 y 하나당 x가 다다다다다다다 여기는 이 y 하나에다 대고 x가 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이렇게 되면 1대1이라는 글자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1대1이라는 글자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얘가 만약 45도가 맞다면 이건 항등함수, 이건 상수함수, 이건 그냥 함수. 알겠죠? 얘를 항등함수라고 불렀는데 항등함수는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 안에 다시 항등함수가 있는 거라서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함수가 시험 범위였던 친구들은 이제 이런 거 많이 나왔죠. 요거를 빌미로 하여 함수의 성격, 성질에 대한 뭐랄까 수학적 언어로의 대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게 바로 우함수와 기함수입니다.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항상 외우라고 옆에 써놓은 거야. 우함수. 이 문장의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Y축 대칭 상태의 그래프를 일컫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기함수 원점 대칭 그래프를 일컫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기건 좌우지간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 접히는 관계로 있으면 우함수라고 부르고 그 우함수를 이제 수학적 언어로 표현해 주는 말이 모든 실수,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x와 같으면 같다 이렇게 주는 거지. 같다. 이렇다 라고 말을 해주면 너희는 우함수 얘기하는 거구나, y축 대칭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이것도 일종의 실험이야. 실험. 그 녀석이 기함수인가?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x 멀쩡히 자리는 함수의 x자리에다가 -x를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고 그게 fx 전체 앞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관계면 그것을 기함수로 부르고 원점 대칭의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을 조금만 동원해 보면 fx 곱하기 gx의 결과물인 이 hx에 대하여 한쪽 함수가 우함수이고 우함수일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기함수이고 우함수일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함수이고 기함수일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기함수이고 기함수일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외울 필요 없고요. 지금 이 마이너스의 관계, 내가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 여기와 여기다 넣겠죠. 이렇게 넣었는데 그 결과가 전체 마이너스가 사라지냐 안 사라지냐, 원래 함수가 되돌아오냐 아니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냐, 이거에 대한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보시면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마이너스 없어지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전체로 다 없어졌겠네. 이렇게 기함수고 우함수면 마이너스 튀어나오고 얘는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하나가 튀어나온 게 되니까 기함수가 되겠네. 요것도 기함수가 되겠네. 요거는 우함수가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생각했음에 대해서 금방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는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고, 이 Y축 대칭의 그래프 모양이라는 게 처음에는 신기하다,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180도 돌림 모양으로 생겼다는 얘기구나, 점대칭 하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여기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Y축이 그리 대단한 아이냐, 좌표 평면상의 기준점이 하나일 뿐이지 그렇게 대단할 필요 있냐, 나는 얘를 조금 더 일반화 시키고 싶다. 일반화. 무슨 말이냐면 Y축이 아니고 Y축과 평행한 어떤 직선 x 이퀄 a에 대해 이렇게 대칭인 그래프 상태를 말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 라고 하는 표현 두 가지 정도를 외워두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f 2a-x 이퀄 fx,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라고 해요. 대칭선의 2배 마이너스 x. 또는 같은 말인데 fa-x 이퀄 fa 플러스 x 이렇게요.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 나오면 이 그래프 fx가 x는 a 대칭 상태이다 라는 뜻이라고요. 역시나 이 녀석도 일반화를 시도하자면 어떤 좌표 평면이 그냥 특정 점이 있고 그 a, b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a, b 대칭 그래프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 2a-x 이퀄 2b-fx 이렇게 되거나 fa-x 이퀄 2b-fa 플러스 x, 이거는 익숙해지는 데까지 한참의 시간이 걸릴 거야. 지금 내가 말해준 이 내용은 너희들 두고두고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거거든. 각종 단원에 각종 문제에 버물려진 상태로 출제자가 너희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 그 중에 저 선대칭은 그래도 좀 익숙해지고 기억이 잘 되는 편인데 이 점대칭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 1학년 상대로는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얘기하고 또 하고 그때 이거 봤지? 그때 뭐라고 기억했니?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 0, 1을 내주고 a에서 a로의 함수 중 이걸 만족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y축 대칭 우함수를 만들어 봐라 이런 얘기예요. 우함수를 만들어 봐라. 응? 그리고 이거 영상이잖아. 촬영 중이잖아. 스탑 버튼 눌러놓고 베끼면 되잖아.
아까 한 얘기 중에 이걸 보면 있잖아. 컨쌤이 이런 거 보면 되게 직구죠. 여기서 이렇게 연상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f a 플러스 x 이퀄 f a 마이너스 x가 있고 f x 플러스 a 이퀄 f x 마이너스 a가 있는데요. 얼핏 보면 a와 x의 자리를 바꾼 것일 뿐 똑같은 애로 보이죠, 이게? 똑같은 애로 보일 수 있어, 1학년한테는. 예, 근데 2학년 정도만 돼도 전혀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 얘는 x 이퀄 a 대칭이라는 뜻이고요. 예, 이거는 주기가 2a인 주기 함수라는 뜻입니다. 이 fx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내주면 이 그래프가 x는 a라는 세로선에 대해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생겼어요, 이런 뜻이고, 요 아래처럼 내주면 그 함수가 2a를 주기로 반복 그래프가 계속 나와요, 이런 뜻이에요. 뭐 이렇게 보면 뭔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 그러니까 얘랑이 너무 헷갈리게 생겼기 때문에 뭔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해.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만들어낸 것은 괄호 안에 두 녀석을 괄호 안에 내용물을 더했을 때 x가 사라지고 상수만 남으면 대칭이야. 그리고 x가 사라지고 상수가 남는다 그랬죠. 그 상수가 얼마냐면 2a죠. 예, 그 남는 상수의 절반 대칭이에요. 남는 상수의 절반 대칭.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둘이 더해보면 x가 안 사라져요. x라는 변수가 안 사라지면 주기. 그럼 주기는 얼만데? 예, 여기서 더해서 안 사라지면 빼보세요. 빼보면 x가 사라지면서 상수가 하나 남을 텐데 그 상수가 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을 봐봐. 내용물을 두 개를 더해봐. x가 사라져? 안 사라지지?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그럼 숫자가 나올 거야. 얼마야? 2가 나왔지? 네, 이놈의 의미는 주기가 2인 주기함수입니다 라는 뜻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주기가 2인 주기함수입니다. fx에 대한 조건들을 하나씩 주겠는 거예요. 그리고 형태로 따지면 얘는 기함수, 즉 원점 대칭 그래프. 원점 대칭 그래프가 주기 2짜리로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3분의 1 집어넣었을 때 2라는 점 하나를 줬어요. 3분의 1,2점. 점 하나를 주고 이 뜬금없는 값인 f-3분의 19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equal f-3분의 6 곱하기 3, 18 더하기 1 이렇게 할 수 있나요? 19를 6 곱하기 3 더하기 1로. 왜 이랬나요? 왜 이랬냐면 얘 주기가 2잖아. 주기가 2라서 2라는 몫을 떼내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래서 F 요 3, 3 지우고 6이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이 녀석이. 이해돼요? 마이너스 2가 3번 더해지고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더해진 건데 이게 주기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9에서 값이 얼마냐? 에? 여기서 얼마예요? 이 질문은 한 칸, 두 칸, 세 칸을 뒤로 땡겨 와서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알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어디 찍히냐가 마이너스 3분의 19에서 어디 찍히냐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주기는 소거할 수가 있으니까요. f 마이너스 3분의 1. 그리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면 3분의 1에서 2의 값에 찍힌다. 요거거든요. 요거. 여기 3분의 1에서 2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이 녀석이 원점 대칭 그래프임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는 마이너스 2에 찍힐 게 예상이 되죠. 그게 기함수입니다.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f 3분의 1이라는 뜻이고 3분의 1은 2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2예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가 찍히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가 찍힐 거라는 거죠. 이거 일부러 이게 아는 사람들은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익숙해지기만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함수 초기 부분 지금 연습하는 사람들도 영상 보면서 풀으라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문제의 아이디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어떤 식으로도 문제를 낼 수 있는 거니까. 요는 이 유형이죠. 유형. 다음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뭐랄까 너희의 그 관건이 될 거야. 함수 요 정의 파트, 함수의 정의 파트에서 이러저러한 함수,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러면 뭐 손가락 발가락 동원하거나 내가 연습장에다가 모든 경우를 다 쓰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또 바로 뒷부분에 함수의 뒷단원에 순열과 조합이 나오죠. 경우에서 세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이 좀 동원이 되어줘도 괜찮겠다. 어차피 시험 범위 안에 다 들어갈 테고 순열 조합은 결국 1학년 내에 다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뭐 그런 걸 감안합시다. 자, 다음 조건은 뭐가 있냐면요. 1, 2, 3, 4가 1, 2, 3, 4로 대응이 돼야 하는데 이거 하나 박아놓겠다는 거예요. F1은 3이다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애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지. 그러면 경우의 수가 줄어들죠. 그럼 이제 2가 어딘가로, 3이 어딘가로, 4가 어딘가로 가는 건데 그때 fx의 최소값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동안 이 fx를 바라보는 눈이 어땠냐면 기존에 fx가 딱 등장을 하면 함수 fx는 하면서 이렇게 정의되는 무언가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함수의 정의 파트에서 등장하는 fx는 이름이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이게 너무 거창한 얘기 같으면 아주 실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여기 중 무언가, 대응받은 무언가를 함수값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함수값, 즉 치역의 원소 중에 제일 작은 애가 2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제일 작은 애가 2이다. 그러면 2가 그러니까 대응이 돼서 갈 때 1로 가지 말라고 이런 듯. 1로 가지 말라고. 2, 3, 4 중에 하나 택하라고. 3이 대응해서 갈 때 1로 가지 말라고. 그러면 최소값이 1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2, 3, 4 중에 하나 가라고, 4도 2, 3, 4 중에 하나 가라고, 요렇게 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 함정을 노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2와 3과 4의 대응이 1을 절대로 자신의 가능성으로 두지 않는 2, 3, 4 중에 하나를 택하는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일단 여기까지는 맞아. 맞는데 문제는 최소 값이 2다 라고 하면 2가 하나는 있어야지. 예, 막말로 얘기해서 선택권 다 줬더니 2, 3, 4가 하나같이 다 4로 몰려갔어? 그러면 최소값이 3이 되는 거예요. 대응받은 치역이 3, 4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이 최소값이 얼마다, 최대값이 얼마다의 문제는 항상 머릿속에 이런 함정을 가지고 있다. 아, 이거 적어도 한 개는 2여야 한다는 말이구나를 잊지 마세요. 예, 적어도. 그럼 경우의 수에서 적어도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여사건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27가지 중에 27가지 중에 2가 절대로 선택되지 않는 경우를 빼줘야 돼요. 2가 절대로 선택되지 않는다는 건 2, 3, 4의 입장에서 보면 3 또는 4, 3 또는 4, 3 또는 4에 대응을 하는 경우죠. 이게 그런 경우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는 뻔한 문제인데 함정이 뻔한 문제인 것이다. 주의하도록 하자. 이거는 임의의 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문제고요. 먼저 유형으로 풀어보시고 난 맨날 이게 지금 등장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기왕 남았으면 뭐 하나씩 추가하죠. 뭐 아까 수학적 대화 중에 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기함수, 우함수 x 이퀄 a 대칭, x 이퀄 a, b 대칭 뭐 이런 거 봤죠? 예,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임의의 실수 x와 임의의 실수 y에 대하여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가 같아진다. 이런 시리즈가 꽤 있어요. 예, 뭐 대표적으로 따지면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학 1과 관련돼 있어서 고등수학 상하 때는 이거 하나만 외우는 걸로 하자. 이거 하나만. 예, fx 더하기 y를 했더니 그 두 개가 각각의 fx와 fy로 분리되어 더하기로 나타나진다면 항상 나타나진다면 이건 출제자가 나랑 무슨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fx라는 녀석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형태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선형성이라고 해요. 이 성질을.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야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을 알아들으면 이거 원풀이는 따로 있어요. 그 아래 그 해설에 보면 원래는 F3은 2 가지고 그리고 모든 실수에 다 넣을 수 있다. 00부터 넣기 시작해서 요거 두 개 나올 때까지 끄집어내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 중에 어딘가에 자신의 대응값이 있을 것이고 얘가 3이 2다 라고 말해주는 건 내가 x에다 3을 찍었는데 그 y좌표가 2라는 뜻이므로 기울기가 3분의 2임을 뜻하죠. 따라서 3분의 2x라는 뜻입니다. 원점 지나는 건 당연하고요. 원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러죠, 저게. 그러니까 요 녀석은 얄짤 0이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라고 하면 원점 지나는 직선은 그 자체로 기함수죠. 따라서 요 녀석은 마이너스 2가 된다. 요런 스토리.
알겠어요? 이것도 다 원래 외우고 있으면 fx는 로그 함수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로그 함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외워도 소용이 없는 거지. 이런 거는 함수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냥 이 유형을 배워야 돼. 이 유형을 건드리는 법 자체를 배워야지. 내가 개념서로 막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저는 이런 거 못 풀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냥 이건 이렇게 건드리는 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fx 더하기 2fx분의 1은 3x. 이거 임의의 실수라고 해야 맞아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좀 생략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건드리는 법이 뭐냐? 외우는 거야. f 안에 들어간 값이 서로 이렇게 다른 값이 나올 때는 그 x 자리에 x분의 1을, 그러니까 마치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것 같은 행동을 해줘야 돼요. 모든 실수 x이기 때문에 x에다 무슨 짓을 해도 되고, 그 무슨 짓 중에는 x 자리를 x분의 1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fx분의 1 더하기 2 하면 얘가 x분의 1분의 1 번분수가 되니까 fx가 되겠죠. 아이고. 그리고 여기는 x분의 3이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정작 내가 알고 싶은 거는 fx니까 여기서 쓸데없는 애를 없애주는 거야. 쓸데없는 애가 누구냐면 바로 이 fx분의 1이죠. fx분의 1. 이 녀석을 없애버릴 거예요. 어떻게 없애면 되냐? fx 더하기 2배 한 괄호 열고 fx분의 1 대신에 이거 넘겨서 x분의 3 마이너스 2fx 넣어주면 되죠. 는 3x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fx는 x분의 6, x분의 2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x니까 넘어가면 3fx고 3분의 6 마이너스 3x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빠르게 정리한 거야. 계산은 니네가 알아서 할 거잖아.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 f 3-x 이퀄 2f 더하기 2fx는 x가 있다. 그럼 이 3-x가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 3-x를 이번에도 x자리에 3-x를 넣는 방법으로 없애버릴 거예요. 서로 자리를 바꾸는 형식이지. 그렇게 되면 fx가 되고 더하기 2f 3-x가 되고 는 3-x 이렇게 되겠죠. x자리에 다 3-x씩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3-x를 없애는 방향으로 만약에 정리를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f 3-x는 자리에다가 x 2배의 fx 넣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fx 더하기는 3-x 이렇게요.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fx는 x-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fx니까 똑같은 fx에 대하여 x-2-x는 x-1 넘겨서 2x -1 x분의 2는 0 양변에 x씩 곱하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두 개의 x값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그 두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2분의 1이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너희들 해설에 조금 잘못돼 있어요. 이것도 다 그런 장난치는 애예요. 아니 이걸 1010으로 줄이면 뭐가 좀 달라지나. 아, 내가 왜 웃냐면 이런 문제는 얘들아 대부분 이게 연도예요, 연도. 그래서 이거 뭐 2010년 이렇게 써있던 걸 지금 1010으로 줄여놨는데 상관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 그 모의고사 문제 특히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함수값에다가 연도 집어넣는 거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2026년 수능이냐 니네가 2026년도 수능이면 2020 그 답에다가 F 2026 이렇게 넣는 거 있어요. 그게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 그 숫자가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 숫자를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식으로든 줄어들게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1010이면 1010을 할 리가 없어. 얘를 땡겨 올 거야. 땡겨 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F10은 얼마에 나왔지? 10부근까지 당겨 올 거라는 뜻이에요. 1010에서 이렇게. 그걸 뭐 나누기로 줄여오든 빼기로 줄여오든 뭘 줄여오든 간에 결국 F1010을 알아볼 게 아니라 얘가 F 얼마와 같다를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지. 연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최종적으로 쓰게 될 조건이 될 테고요. 그 줄여오는 것, 줄여옴의 과정에 딱 보이는 게 있네. 이거 4씩 줄여오는 거겠네. 그러니까 4단위를 생각하는 거죠. 4단위를. 근데 만약에 fx 더하기 4는 fx 요렇게만 말을 해줬으면 그냥 얄짤없이 4로 나누어가지고 나머지만 쏙 집어넣으면 되는데 주기 4짜리 주기함수란 얘기니까. 근데 얘는 그것이 이제 싫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게 본인이 싫은 거지. 그래서 주기를 살짝 좀 바꿔놨네요. 그러니까 주기가 4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더 건드려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가 진짜로 4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x, 여기 들어갈 값과 여기 들어갈 값이 4 차이가 난다는 게 중요한 거야. 4 차이가 난다. 그러면 4로 주기가 바로 안 만들어지는 것 같으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8 플러스 x 플러스 8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4를 하나 더 늘린 거야. 더 늘리면 이 자리에 x 플러스 4가 들어간 거랑 똑같은 애지. 그러니까 각각의 이 자리에 x 플러스 4가 들어간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겠죠. 이렇게. x 플러스 8은 x 플러스 4와 얘와 똑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한 번 더 할 일이 생기잖아, 내가. fx 플러스 4 대신에 fx 플러스 1 분의 fx 마이너스 1 빼기 1 분의 fx 플러스 1 분의 f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할 일이 생기잖아. 그죠? 그럼 이제 통분 fx 플러스 1 분의로 통분하면
f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 이 정도 될 거고요. 예, 아래쪽은 fx 플러스 1분의로 통분을 하면 fx 마이너스 1 더하기 fx 더하기 1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워질 거고요. 아, 이거 유리식 아직 안 배웠는데요. 그러지 말고. 예, 유리수하고 똑같아요. 우리 번분수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얘 지워지고 EFX 분의 요거는 얘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이렇게 지워버리고 결국 뭐야? fx 더하기 8은 마이너스한 fx 분의 1이다. 진일보 했죠? 예? 이 정도면 진일보 했죠? 뭔가 좀 간단해졌잖아요. 근데 아직도 주기는 아니지. 예, 그래서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여기 들어갈 x하고 여기 들어갈 x 플러스 8하고 8칸의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fx 더하기 16은 어떨까? 이런 생각. 그러면 마이너스 fx 더하기 8분의 1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 전에 x 더하기 8은 마이너스 fx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fx분의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드디어 우리가 바람하지 않던 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기 16짜리 주기함수였던 거예요. (16짜리) 주기함수. 그러니까 1010을 16으로 나눈 나머지를 얼른 찾으면 되죠. 6, 96, 50, 3, 4, 8, 2. 네, 이게 F2랑 같은 거네요. F2랑. 그럼 내가 들고 있는 건 F10인데 어떻게? F10. F10과 2와의 관계. 여기 있네요. 그죠? 저기다가 F에다 2 집어넣으면 딱 F10 아니야? 그러니까 F10은 마이너스 F2분의 1인데 그게 10이라 했으니 F2는 마이너스 10분의 1 정도 돼요. 이런 식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황당한 짓이야. 나보고 이런 생각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 아니야. 반복되는 유형에 대한 습관 같은 거야. 여기서 지금 승부수 실전 문제 타이틀을 달고 있는 애들은 기본 모의고사 4점짜리 이상에서만 뽑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니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실은 이거는 내가 그냥 막 풀어주는 것보다는 고민할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으악, 이걸 냈다고? 아니야. 방금 전에 했던 얘기니까 이거 한 번 더 할게. 자, 여기 봐.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거지. 이 마지막 질문 봐봐요. 이게 몇 년도 모의고사 문제인지 금방 고백을 하고 있죠. 2015년도 수능을 쳐야 하는 2014년 고3들을 위한 문제예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걸 쓸 리 없다고 그랬죠? 2015를 넣을 리가 없어. 저건 분명히 줄여올 거예요. 줄여올 거야. 근데 어떤 방식으로 줄이냐는데 좀 전에 주기성을 찾았어요, 우리가. x 플러스 4와 x와의 관계를 8과 x의 관계, x 더하기 8과 x의 관계로 보고 다시 x 더하기 16과 x의 관계로 봤더니 결국 주기가 16인 걸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넣을 값에서 16을 이렇게 끊어오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큰 값에서 16씩 계속 이렇게 잘라오면 되는 거였어. 근데 사실은
이 주기함수는 좀 느려요. 얘를 땡겨오는 거는. 왜냐면 16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꺾어와야 되니까. 이거보다 획기적으로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나누기예요. 얘가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요 녀석을 잘 보세요. 너희들 눈에 보일 때는 3이 앞으로 튀어나갔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괄호 안에 들어갈 값이 x의 3배를 한 녀석이 fx로 줄어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f2015 넣을 것을 f2015 넣을 것을 좀 줄이고 싶은데 얘가 뭐랑 같으냐면 3배 한 3분의 2015랑 같다 이런 말이라고. 이 2015를 3x로 읽으면 내가 3x로 읽으면 그것의 3분의 1배가 x잖아. 줄었지. 얼마나 줄었을까? 정은아 대충 얼마야? 600대야? 600대예요. 600대로 2000대가 600대로 줄었어. 땡큐. 알겠어? 근데 얘를 결국은 여기 있는 함수 어딘가에 넣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여기다 넣을 자격이 생기려면 이 안에 넣을 자격이 생기려면 걔가 얼마로 줄어야 되냐면 1에서 3 사이 숫자로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1에서 3 사이 숫자. 600대면 아직 멀었지. 한참 많은데. 근데 나누기의 무서움을 알고 있다면 금방 됩니다. 3 곱하기 3 곱하기 f 3의 제곱분의 2015. 그러니까 요 아이를 3으로 한 번 더 나눴어. 그럼 우리 정원이 암산 실력을 계속 볼까? 이건 몇 백대야? 200대야? 잘했어. 많이 줄었네. 많이 줄었네. 눈치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을 하나 빼면서 3의 3승 이번에는 하게 되면 f 3의 3승 분의 2015가 된다는 얘기야. 정원아 이건 얼마대야? 야. 이거 암산 돼? 난 안 되거든. 이거 얼마나 줄어드는 거야? 2015를 27 나누면 70대래요. 근데 뭐 꼭 해봐야 되나? 아직 멀었다는 거 알겠잖아요. 그죠? 저 1에서 3 사이로 줄여야 된다니까. 그럼 이제 계속 가는 거지. 근데 계속 가는 게 사실은 4승도 가고 5승도 가고 6승도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방에 갈 생각을 해야지. 얘를 요 놈이 1점 얼마 내지는 2점 얼마가 되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3의 몇 승으로 나누는 게 맞을까? 3의 몇 승을 좀 외우고 있는 게 좋겠지. 3의 1승은 3이요, 3의 2승은 9요, 3의 3승은 27이요, 3의 4승은 81이요, 3의 5승은 243이죠. 3의 6승은 729인가 그럴 거예요. 어느 쪽? 6승 쪽이다. 729로 나눠줘야 7이 14, 2.73, 21. 그러니까 2100은 넘고 1400은 안 되는 그 숫자가 들어가죠. 3의 6승이 답이네요. 3의 6승 곱하기 F 3의 6승 분의 2015 이렇게. 요러면 이 두 번째 줄, 요 두 번째 줄 요 놈에 의해 여기가 2점 얼마가 된다고. 알겠어요? 정확하게 2점 얼마가 되나 봅시다.
이 점 얼마 돼요? 729 2 2.7이요. 아니야, 점 하면 안 돼. 나머지가 필요해. 9, 2, 18, 2는 4, 5, 7이 14. 7, 5, 9, 5. 맞나? 557. 니네 아직도 저쪽 눈치 못 챘구나. 내가 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자기가 진짜로 계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 짓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빼기 2 있잖아요. 자, 봐. f, x, 아니 f3의 6승분의 2015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절대값 3의 6승분의 2015 빼기 2의 절대값 이렇게 해놨다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얘를 729로 나눈 놈이 몫이 2이고 나머지가 557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이 2 더하기 3의 6승분의 557이 되죠. 거기다 빼기 2를 한 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3의 6승분해가 되고, 그러면 그걸 1-에서 빼는 거니까 1-3의 6승분의 557이 됩니다. 그러면 3의 6승분의 얼마예요? 729와 557의 차이죠. 172. 172인 거야, 얘가. 내가 왜 끝까지 3의 6승분해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지 눈치챘냐? 얘가 3의 6승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3의 6승분의 172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해보면 사실 진짜 별거 아닌 말이야 이거. 별거 아닌 말이야. 아이디어가 내가 지금 뭐 말을 길게 하고 뭐 많이 쓰고 그래서 그렇지, 아이디어 측면에서 보면 2015 여기다 넣고 싶은데 못 넣는 거야. 왜냐면 1에서 3, 4의 숫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2015를 줄여서 기어이 2점대로 만든 다음에 2점대로 만들어서 그 2점대가 된 아이를 여기다 넣고 계산한 것 뿐이에요. 산수 계산. 그걸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주기 문제하고 맥락이 다 있다 이거지. 숫자를, 엄청 큰 숫자를 넣을 때 그걸 줄여가는 문제. 이거는 그냥 아이디어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이거 일종의 그 함수의 함수 단원, 여기 무리함수, 유리함수 들어가기 전 함수 단원에 시그니처 문항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딱 여기 문제네 하는 그 두 개의 문항이 있는데, 하나가 아까 얘기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인가요? 라는 경우의 수 문제랑,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문제예요. 뭐냐면 주어진 함수와 움직이는 함수를 서로 걸어가지고 교점의 개수라는 새로운 함수를 한번 만들어 봐라. 함수를 내가 제작하는 거야. 나보고 함수를 제작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GT라 하자 이거야. GT라 하자. GT라는 함수를 내가 지금부터 제작을 할 거라고. 그러려면 이름이 GT잖아. 그러니까 가로축이
t축이 되는 거죠. t축. 가로축이 t축이 되는 함수를 여기다가 찍을 거예요. 다만 마음에 좀 위안이 되는 건 뭐냐면 점의 개수예요. 개수가 함수값이라는 거야. 개수가 함수값이 되면 2분의 1개, 5분의 3개, 2루트 2개 이런 말 없지. 개수는 0개, 1개, 2개, 3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치역이 0, 1, 2, 3 요런 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세로축의 단위가 개인 거예요. 개. 네? 이렇게 개. 1개, 2개, 3개, 4개. 지금부터 GT 함수를 만들 거라고. 그러면 뭔가 변하는 t가 있어야 되는데 변하는 t가 누구냐 하면 요놈이네요. fx는 그냥 y는 x 플러스 t 기울기 1이고 y절편이 t인 직선이에요. 이런 장면을 보면 너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x축, y축을 그려놓고 기울기 1짜리 직선이 자신의 y절편 t를 아래 음의 무한대부터 갖다 대고 쭉 올라오는 동영상을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쭉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영상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때 fx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절대값.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아래볼록의 2차 함수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 금방 뭐 생각할 수 있죠. 아이고 너무 높이 올라왔네. 이 정도?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기울기 1 올라오면서 얘가 이제 음에 뭐 마이너스 한 10쯤 되면 여기 마이너스 10을 찍는 거지. 그래 놓고 둘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고 하면 안 만나니까 0개. 안 만나니까 0개. 그 0개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라가고 첫 번째 컨택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y절편이 얼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한 개의 교점이 생겼어요.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은 안 만나고 이쪽하고만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바로 둘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네, 왜냐면 한동안 두 개가 이어질 거거든. 두 개. 언제까지? 여기 되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y절편이 플러스 1 되는 순간이야. 플러스 1 되는 요 순간에 하나, 둘, 셋이 되네요. 그죠? 이게 플러스 1이 되는 순간에 셋으로 올라가고, 셋은 사실 한순간이고 그거보다 조금만 올라가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 지나가요. 요런 애인 거지. 잘 봐봐. 교점이 4개라고요. 하나, 둘, 셋, 쭉 더 가면 넷.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4개로 이렇게 가는데요. 그게 얼마 못 가요. 그죠? 얼마 못 가요. 언제까지냐면 요렇게 여기 접하는 순간이 생겨요. 접하는 순간이 되면 하나, 둘, 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3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거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2개씩만 유지되며 가는 거죠. 이렇게. 엄청 그럴듯하지 않나요? 우리가 GT를 만들어낸 거예요. Y는 GT의 그래프예요. 그러면 지금 각각에 해당하는 T의 값, 여기는 1인 거 알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인 걸 알았는데 이건 얼마지가 궁금해지지? 이건 얼마지? 그때 뭘 쓰냐면 그 유명한 판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판별식. 왜냐면 접하고 있으니까요. 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 볼록의 2차 함수와 접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맞고요. 얘랑 뭐 x 더하기 t 한 다음에 이거 연립방정식에 d0를 세워주면 됩니다. 근데 자주 해보면 알겠지만 이거 최고차의 계수 1자리 또는 마이너스 1자리 2차 함수랑 접하는 기울기 1자리 선은 이게 다 4분의 1 단위로 움직여요. 4분의 1 단위로. 그러니까 꼭지점이 1이지 그거보다 4분의 1 위야. 이게 4분의 5예요. 여러 번 해보면 금방 알아요. 됐죠? 이래 놓고 이 아이를 갑자기 y는 gx 그러니까 이 축을 x축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가 기울기 1이고 y절편 2인 직선을 걸어서 몇 점과 만나냐라고 질문을 한 건데 몇 점과 만나냐면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하나, 둘, 셋, 네 점과 만나고 있네요. y절편 2고 기울기 1자리 직선을 걸어서 이 GT가 좌표 평면 위에 꽤나 정확하게 그려져야만 이런 점 안 만나고 이런 선과도 안 만나고 여기는 만나고 이 점 두 개를 관통하고 여기까지 만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GT를 꽤나 정확히 그려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문항이라고 그랬어요. 이 함수 파트에 두고 쓰게 될 겁니다. 이 능력치는 수투에 가면 거의 뭐 절정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사실 함수를 세 파트로 나눴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한 내용은 본격적인 역함수, 합성함수와 역함수 들어가기 전에 웜업 정도. 이 정도면 가뿐합니다. 자, 복습합시다. 내신 출제 조망 적중률이 생각보다 좋아요. 내신에. 그래서 너희가 이제 중간고사 때 여기까지 못 가서 그런데 함수 때는 반드시 이걸 가지고 할 테니까 여기 있는 문제 이 영상 돌려보면서 반드시 복습을 합시다.